이제 20페이지 보세요.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막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정리할 겁니다. 부가가치세 정리.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세법을 모르면 회계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왔는데 물건을 팔 때는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걷어놓고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맡겨놓으면 국세청한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 20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초빈출입니다. 진짜 이거 최근에 많이 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정리. 근데 보면은 이제 자주 내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종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매출 매입을 다 배우고 넣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은 그 과세 기간인데 말씀드린 적은 있었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으면 일단 반토막을 쳐서 1기, 2기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또 반토막씩 쳐서 예정, 확정 이렇게 4개로 쪼개요. 그리고 이게 그 법인이랑 개인은 또 다른데 법인은 무조건 3달씩 모아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4번 해야 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이에요. 1기, 2기. 중간 거는 그 국세청이 보내줍니다. 중간에는 그냥 대충 이 정도 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법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기 말에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정리를.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3달씩 모으는데 근데 실제로 신고 납부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부터 3월 거까지 부가가치세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때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1, 2, 3, 3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라는 거죠. 시간을 이 정도 주는 겁니다. 25일. 그리고 25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넘어가요. 이번 1월이 그랬을 거예요. 1월 27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4, 5, 6 모아서 다음 달에 또 내겠죠? 그럼 얘는 패턴 아시겠나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것도 어렵진 않죠? 찾으실 수 있는데 마지막 거를 생각해 보면 10, 11, 12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를 4번 하게 돼요. 4번.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날짜는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25일이랑 1월 25일입니다. 이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뭐라고 세법에서 말하냐면 확정 신고 기한 중요한 날입니다. 얘는 확정 신고 기한. 그러니까 예정은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예정이니까. 확정은 중요한 거겠죠. 말 그대로 확정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날짜는 2개죠. 앞날이랑 뒷날 사이여야 되니까 기간은 2개 나와야 되죠, 날짜가. 근데 우유 같은 거 보시면 소비기한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죠. 소비기한이라고 써진 거 보셨죠? 그 뒤에 날짜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왜냐면 기한은 기간의 끝이거든요. 기한은 기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한하면 하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을 공부를 깊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기준을 정할 때가 있거든요.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그냥 이렇게 말해요.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말 안 해준다고요. 그냥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그럼 확정 신고 기한을 모르면 공부를 계속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법은 찾아봐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리. 그러니까 중요한 날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신고 납부하는 거는 일단은 냅두고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1, 2, 3이 됐다고 할게요. 3월 31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기 예정 때 더 들어올 거래는 없는 거죠. 3월 31일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러면 1, 2, 3월 거를 3월 31일에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 말에 이 부가가치세 정리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법과 별개로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리를 안 해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해놓으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뭐 세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과세 기간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거래가 딱 두 개 있다고 할게요.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것만 3개월 동안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려면 그러면 원재료를 일단 사야겠죠. 원재료를 한번 사볼게요. 금액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한 1,000만 원 원재료를 샀어요. 부가가치세도 낼 겁니다. 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부가세는 100만 원이겠죠. 그리고 뭐 대변은 안 중요해요. 뭐 외상매입금이든 보통예금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나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원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판 날도 오겠죠. 그걸 뭐 3달 안에 했다고 해봅시다. 제품 매출도 생기겠죠. 얘는 금액을 더 크게 해야겠네요. 한 1,200만 원? 1,400만 원 정도. 얘는 부채입니다. 국세청에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뭐 대변이 이쪽도 중요하고 차변은 뭐 안 중요합니다.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거래만 딱 있었어요. 3달 동안, 3개월 동안. 뭐 그냥 지금으로 하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2개만 있었어요. 거래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할 거예요.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야겠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를 내야 할까?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31일이 온 거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둘 다 없애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받을 돈이고 이건 줄 돈이니까 서로 크로스 시킬 거예요. 크로스.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진 거지. 얘는 오른쪽에 생겼으니까 왼쪽으로 사라지고, 얘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금액은 문제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아, 근데 지금은 금액을 넣었구나. 금액은 앞자리만 쓸게요. 칸이 적어서. 부가세 수금은 1.4, 부가세 대급금은 뭐 1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럼 부가세 수금은 부채의 마이너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뭐 자리를 이용하는 건 아시겠나요? 그냥 X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자, 그럼 이걸 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자, 부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원래 140만 원이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예금 140이 나가야 되죠? 부채 140 줄이고 보통 140 나가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받을 돈이죠. 그럼 얘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사라지면서 보통 예금 10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140 주고 100 받으면 서로 번거롭죠? 그럼 그냥 퉁치자고. 자, 퉁쳐보니까 보통은 예수금이 더 크겠죠? 판 게 더 많아야 돈 벌 거니까.
그럼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비겠네요. 그럼 이거는 내야 될 돈이죠? 왜냐면 지금 3월 31일이잖아요. 신고납부는 4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거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미지급 세금이 되는구나. 뭐 0.4 이렇게 되겠죠? 얘는 또 미지급이니까 붙이겠네요. 자, 이걸 3월 31일에 정리를 미리 해놨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곧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기간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만 들고 가면 돼? 40만 원, 40만 원 들고 가서 내면 되죠? 아니면 계좌이체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안 해놓으면 어떨까요? 물건 사고 팔 때마다 이거 안 적어놨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편의상 2개만 적었죠? 3달 동안 거래 2개만 합니까? 몇백 개, 몇천 개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안 적어놨어 봐. 3월 31일에 퇴근 못하죠. 다 3개월치 거래 싹 훑어봐야 돼. 부가세 뽑고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살 때마다 그냥 이렇게만 해두고 팔 때마다 이렇게만 해두면 3월 31일에 잔액으로 쌓여있겠죠, 둘이. 그럼 뭐 하면 돼요? 퉁치면 끝나. 그래서 퉁치고 퇴근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낼 수는 없으니까 낼 때 이 돈 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급 세금이 차변으로 가면서 보통예금 나가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걸 3달에 한 번씩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으로 오고 부가세 대급금이 오른쪽에 대변으로 오는 이 왁구는 절대 안 변해요. 절대 변할 수가 없겠지. 자리는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4문제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4문제 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써있죠? 이건 안 바뀐다고 절대로. 금액만 바뀌지.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외워서 풀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드업을 했던 거예요. 괜히 부가세 슬쩍슬쩍 껴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납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2번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럼 이제 왁구를 딱 적어 넣는 거죠. 부가세 정리하면 그리고 이거를 안 적어놨네. 이거 4문제 전부 다 수동결산 3문제 1, 2, 3번이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동결산으로 냈는데 이제 상황을 좀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그 부가가치세를 4번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4번. 그러니까 이 정리를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4개 중에 12월 말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2월 말 문제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2월 31일에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냥 12월 31일 것만 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 문제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선 그냥 다 보시면 2기 확정이라고 돼 있죠. 1번 2기 확정, 2번 2기 확정, 3번 2기 확정. 그러니까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왁구는 딱 적어놨죠. 이거 꼭 적어두셔야 돼요. 한 문제라도. 부채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한 문제만 써놓으세요. 한 문제만. 어차피 3개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부가세 예수금이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에 부가세 대급금 쓰셨죠? 그럼 예수금이 더 크잖아요. 그 부등호 해놓으세요. 1번 문제. 이렇게 왼쪽으로 입 벌리세요. 1번 문제는 왼쪽으로 입을 벌리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이 B죠? 그래서 이름이 미지급 세금. 이 미지급 세금은 지금 금액 안 찾으셔도 되죠? 위에 금액 2개만 적으면 되니까. 자, 1번은 이렇게 푸는 거고.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2번도 자리는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근데 보시면 뭐가 더 큽니까? 대급금이 근소하게 크네요. 사업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입을 오른쪽으로 벌려주세요. 그럼 오른쪽이 더 크니까 잔액이 왼쪽에 남겠죠. 그럼 얘는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보시면 미수금이라고 써있죠. 참고로 얘는 미수세금이 없는 게 원래 세금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수세금이란 건 따로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번, 2번 나오면 맞히실 수 있죠.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도 넣어봤어요. 3번 참고 문제로. 1, 2번이 너무 쉬워서. 자, 3번 보시면 자, 부가세 예수금이랑 대급금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각각 넣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또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될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덜 내는 거니까. 세액공제는 좋은 겁니다. 세액공제는 좋은 거, 세금을 덜 내니까.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해주기를 그 문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해라. 현금 과부족 할 때 배우셨죠? 얘는 잡손실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자비익입니다. 돈을 덜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있죠. 가산세만 그냥 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세액공제, 가산세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세액을 깎아주니까 좋은 거, 가산세는 내가 내야 될 세금에 가산되니까 안 좋은 거겠죠.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비용 정도 되겠죠. 그럼 얘도 잡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 줄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판으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혹시 잡손실로 해라 그럼 잡손실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비용 수익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판에는 그냥 뭐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비익은 수익 적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 받을 거 아니에요. 세액공제도 받고 가산세도 내고. 그럼 얘네들까지 다 합쳐서 남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도 어쨌든 얘는 왼쪽이 더 큰가 봐요. 미지급 세금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그냥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3번이랑 4번. 4번 보시면 자,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납부세액은 이게 제가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라고 말씀드렸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이 체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걸 납부세액이라고 해요. 그 절차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퉁친 결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납부세액이라는 애가 미지급 세금으로 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냥 구조상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3번 문제 오른쪽에 미지급 세금 있죠. 요거를 4번 차변 미지급 세금으로 화살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을 잘 보시면 4번 문제 날짜 보세요. 1월 25일이죠. 딱 마지막 날에 내고 있잖아요. 왜냐면 2기 확정거니까. 그래서 지금 확정 신고 기한에 딱 내고 있는 거죠. 늦지 않게. 자,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850이 넘어온 거고요. 근데 지금 또 카드 결제하네. 자, 카드 결제하고 있는데 이 미지급 세금은 상품도 아니고 원재료도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 온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오겠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0.8%. 어디다가 0.8% 곱할까요? 850만 원에? 850만 원에 해야죠. 850만 원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850만 원에다가 얘는 계산기를 꼭 쓰셔야겠네요. 68,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카드 수수료는 무조건 800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여러분한테는 1번, 2번 정도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시고 3번까지 대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부가세는 이제 끝났고 21페이지 볼게요.